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모닝 스탠바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어쨌든 상승을 하면서 조금씩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는 엔비디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도 방향성이 잘 나올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부분들 미리 예측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니다. 한 2년 만에 뵙네요. 자, 미국 증시가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고 국내에서도 뭐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를 보고 가자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오늘 체크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불확실성을 앞두고 약간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계속적으로 금리 관련된 부분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뭐 아무래도 좋은 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지 아니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 관련돼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완화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연말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이제 시장의 반응이 나오게 됐을 때 약간의 더 부담감을 낮춰줄 수 있는 뭐 이런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슬라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네, 한 7% 정도 오르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2차 전지가 사실 어제 좋지 못했던 흐름이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좋지 못한 투자 심리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얼마만큼이나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지수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부진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역시나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늘도 그럴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모든 섹터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섹터 안에서 특정 종목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바라보시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미국 증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 이제 첫 번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코앞에 나오게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걸 또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만약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도 뭐 추가적으로 더 쭉쭉 바로 좀 연결이 돼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 미국의 옵션 트레이딩 전문가가 한 발언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번 주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된 이후에 위든 아래든 8.7%가 움직일 거다. 위아래로요? 예. 너무 넓게 보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관련돼서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고 방향성은 많은 부분 좌지우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시장에서 환호를 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은 국내 시장도 그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확실히 국내에 있어서 지금까지 반도체가 쌓아 올라왔었던 이러한 주가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가 수준이 무너지게 됐을 때 또 지수는 얼마만큼이나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 7%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좀 가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사실 이게 세미 트럭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 사실 그 여태까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에 그칠 거다. 좀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테슬라가 기조적으로 올라가려면 성장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성장성이라는 것이
이제 전기차가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많이 팔릴 거를 기대를 하던가 네. 그게 아닌 이상에서는 전기차 외에 나머지 수입 모델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두 가지 모두 다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전에도 사실상 이제 중간중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본업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내려오게 되고 이러한 흐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올라간 부분이 물론 세미트럭에 대해서 이것이 수익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또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FSD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수익화 알지. 모델을 잘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한 8월 달 정도에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 변화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까지 너무 강하게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과장님 어떻게 잡으셨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슈퍼 사이클이 계속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선이 하반기에 주도주로 주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조선주가 확 이제 지금도 오르기 전부터는 이제 빌드업을 조금씩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는 좀 더 이제 지수적으로 종목이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투데이 뉴스에서도 저렇게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자세하게 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슈퍼 사이클이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하반기 주도주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예전에는 그 말이 꼭지였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랠리를 보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는 전력기기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종목이 그 자리에서 2배, 3배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것의 기조에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증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조선이 그 관련돼서는 일부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신조선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전 고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만큼 조선 관련돼서 배를 만들려면 결국은 가격을 높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이 살아난 거죠, 이런 거. 업황이 계속적으로 네.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도쿠가 부족하게 되고 그 도쿠 부족으로 인해서 선별적인 수주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선 관련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말인즉슨 결국은 국내에 있는 조선사들에 대한 실적이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는 호황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런 말은 결국은 슈퍼사이클이라는 말과 어느 정도 일치하면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LNG 관련돼서 이제 AI에 관련된 전력 수요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가스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그렇군요. 이야기가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LNG라든지 아니면 LPG 관련된 이런 가스선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수주에 대한 길이가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함정 관련돼서도 네. 더욱더 사업에 대한 크기가 이제 이 한국 쪽에 대한 수혜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 HD 현대중공업이 이런 쪽에 대한 사업에 대한 더욱더 빠르기를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주로 이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더욱더 수익원이 생기는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조선주들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게 피팅주 될 말씀하시는 테고 거죠? 네. 피팅주가 될 수도 네.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엔진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엔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사실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약간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는 조선 기자재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서도 랠리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종목 하나 딱 골라주신다면요? 일단은 기본적인 종목으로 갖고 왔고요. 네. 하나오션 갖고 왔습니다. 하나오션. 네, 앞서서 HD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로 집중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한번 올라와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타점입니까? 지금 올라간 이후에 일부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네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 함정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국내에서 두 회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HD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잠수함 쪽에 대한 부분이 하나오션이 더욱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되면 하나오션이 확실히 올라갈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는 조선에서 찾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겹치게 되는데 사상 최고치랍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과연 비트할 수 있는가? 그러게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단 분위기 자체는 이번 실적 당연히 잘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베일드에서 보게 되는 의견을 보게 되면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엔비디아에게 유의미한 경쟁자는 없다. 단독 질주한 거죠. 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국내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대결 구도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거의 독주 체제가 계속적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과 그렇죠. 비슷하지 않나라고 좀 그렇군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이러한 이제 반도체 제조 설비들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양산에 대한 이제 전환이 더욱더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변목 현상이 조금은 완화가 되게 되면서 1분기 때 GPU에 대한 판매량이 10%에서 그리고 2분기 때 20%까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월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을 보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얼마나 강하게 나오게 될 것인가.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의 강도를 한 10%는 더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비트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연말에 이 관련된 신제품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블랙홀인가요? 예. 네. 그 블랙홀 관련돼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전까지 아무래도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이월을 시키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의 그 중간이 비어버리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엔비디아가 이러한 부분이 생기게 될 텐데 오늘 또 아마존이 그 관련된 이 코멘트를 했어요.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대신 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호퍼 관련된 부분은 네. 이제 이 더 이상 내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 실적 발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건가? 이 부분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내년도에 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 얼마만큼이나 이 HBM 관련돼서 이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네. 이게 풀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정말 이 탈락이 되었는가. 그렇죠. 뭐 이런 중요하죠.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소화를 하게 되면 국내에 있어서는 HBM 관련된 종목들 혹은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저는 이스페타시스 이제 가지고 왔고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스페타시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관련된 부분에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렇게 연결되죠.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고객사를 더 늘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 고객사를 더욱더 늘리고
되고 있고 하반기 때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인터넷 시장 관련돼서 시장이 개화가 되는 부분이 이제 더욱더 일어나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납품을 하게 되는 이제 부품이 사실 AI 가속기보다도 네. 이제 OP 마진이 2배 정도가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반기 때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이전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더욱더 많다. 그리고 이 정도의 시총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했으면은 우리가 또 하나의 생각을 해볼 것은 네. MSCI에 대한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오케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의 상승세 기대해 보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스하고 상관없이 관심주 어떤 종목 보십니까? 세트레가에 갖고 왔어요. 우주항공 쪽이네요. 네. 어떻습니까? 다음 주 우주항공 쪽 개청하니까. 아, 그렇죠. 그 네. 일정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일정 모멘텀 중에 중소형주에서는 세트라이가 가장 강하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사실 하나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컨소시엄을 갖게 되면서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분기 실적은 사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상 최대의 수주를 갖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민간 수주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게 됐을 때 네. 세트라가이가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에 관련된 이제 매기가 들어오게 됐을 때 세트라가이를 타픽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에서 하나오션, 이수페타시스, 세트랙 아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장 전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투자하십시오.